자, 네 번의 누수와 태경 건식 난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 번째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제로는 30년 된 아파트 습식 난방, 여기에서 두 번째 누수가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수와 그 처리, 첫 번째로 누수가 발생하고 난 지 3개월쯤 지나서, 그러니까 그 사고로 인한 보험 보상을 받은 지 2달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누수는 다차 누수의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 오후 1시에 보내진 카톡 메시지와 사진은 본격적인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보내진 사진에는 그 전날 누수로 인해 문간방 구석에 얼룩이 져 있는 사진과 누수가 또 발생한 것 같으니 처리해달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바로 반응합니다. 제가 심리학책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이 증폭되기 때문에 빨리 팩트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을 빨리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아래층 주인과 오후 5시 30분에 만나서 누수 사실을 확인하자는 약속을 정하고 누수 해결 전문가인 설비, 땡땡설비의 땡땡땡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누수 상태로 있는 302호 현장을 보고 누수 원인을 알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설비업자는 다음 날인 20일이나 시간이 날 것이니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고, 저는 오후 4시경에 귀가한 뒤에 땡땡화재 콜센터에 누수 사실을 접수시켰습니다. 자,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화재 보험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누수 처리를 했는데 일자별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보일러 수리라고 했죠. 저는 이 보일러가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수 수리를 한 지 3개월 되었는데 또다시 누수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는 누수 발생은 2020년 3월 19일 날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보일러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바로 그날에 보일러에 연락을 하니 다음 날인 20일 아침 되어서야 기술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일러가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고 방이 펄펄 끓어서 보일러를 끄려 해도 보일러가 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을 해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부속을 모두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는 그 부속이 3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관련된 부속 3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여기에 든 돈은 21만 4,800원이 들었습니다. 자, 교체 내역을 보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11만 2,8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트랜스가 2만 7천이었고, 그 다음에 실내 조절기가 5,700원, 그리고 기술자의 기술료 3만원, 그렇게 해서 21만 4,8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 사고일인 3월 19일 이후 누수가 더 심해지지 않아서 사고 접수해 놓은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좀 두고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보일러 수리뿐이었는데 아래층의 피해가 심하지 않으니 일단 보류해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4일 뒤인 24일 아침, 아래층인 202호에서 아침에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으니 조속히 수리해 주기 바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 설비업자에게 연락을 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보일러 수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아주 다급해서 인터넷을 보고 다른 업자들을 갖다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설비업체에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후에 와서 봐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정오쯤에 아래층 202호에 본인과 설비업자 함께 가서
문간방과 보일러실의 천정에서 동시에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 집인 302호를 둘러본 다음에 내일, 그러니까 3월 25일 아침 8시 30분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방에 있는 가구들과 책을 거실로 모두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 발생 상태에서는 보일러를 끄고 자는 게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일러를 가동하는 상태는 보통 두 가지로 보일러가 가동이 됩니다. 하나는 온수를 쓰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난방용입니다. 난방은 조절기에서 보면 안방에 있는 저희 조절기에서 보면은 현재 기온보다 높으면 자동적으로 보일러가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수입니다. 보통 언제든 온수를 뺐을 수 있는 상태로 보일러를 켜둔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켜둔 상태로 누수가 발생하면 온수관에 있는 온수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보일러는 온수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처음에 누수가 발생한 줄 알았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보일러가 계속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수와 보일러 사이는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누수가 발생하면 보일러를 바로 꺼서 온수 상태를 유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더 이상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려면 많은 양의 물이 지속적으로 누수가 되어서 아래층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은 보일러를 바로 끄고 정 안 되면은 계량기까지 끄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25일 날 아침 8시 30분경이 지나니까 약속대로 설비업자가 다른 직원을 함께 대동하고 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누수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여러 곳을 누수 탐지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는 곳이 보일러실이더군요. 그 다음에 싱크대, 그다음 부엌 싱크대, 그 다음에 문간방 바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탐지한 것이 바로 온수가 흘러가는 길들입니다. 자, 방바닥을 두 군데 파기 시작을 했는데 누수 상태가 크지 않아서 방 한가운데서 보일러실 가까운 벽까지 망치로 힘차게 때리면서 안에 박힌 자갈들을 쭉 파내서 방 가운데서 벽 쪽으로 일자 형태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한 지 2시간 가까이 되어서 마침내 누수 장소를 발견했고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새로운 엑셀관을 가져와서 교체를 한 다음에 정리 작업을 하고 미장작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2차 누수 수리 공사를 했는데 왠지 뒤끝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수 공사가 끝난 직후인 3월 25일 정오쯤 공사를 마쳤다고 202호에 연락을 했더니 202호 주인이 하는 말이 어젯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한쪽 모서리 부분만 누수가 되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저희 집인 302호에서 고인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 보니 방 안에는 물바지들이 서너 개 질비하게 널려 있었고 조금 전에 302호의 누수 공사를 마쳤는데도 202호의 천정에서는 물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천정을 싸고 있던 도배지 전체의 절반가량이 물에 젖어서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층의 고인물이 모두 빠지지 않았으니 며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물이 완전히 빠진 다음에 도배를 해주기로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수 수리 상태를 보험사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3월 25일 오후 5시에 보험사가 위촉한 손해사정인이 저희 집 302호 누수 수리 상태와 그리고 202호 누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양쪽 집을 모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힘든 저희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이 누수가 되어서 난장판이 된 이 거실의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 방에서 누수가 된 방에서 끄집어낸 책장 그리고 책들입니다. 1차 누수 이후로
문간방에 있던 책들과 책장들을 끄집어내었다가 다시 넣은 다음에 2달쯤 뒤에 2차 누수, 언제 또 누수가 될지 몰라서 거실에 내놓은 책들과 물건들을 넣을 수 없어서 한 달 이상 거실의 기능이 마비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참 얼마 전의 일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주 참혹한 일입니다. 자, 이제 누수를 탐지하는 사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기술자가 보일러실에서 누수를 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싱크대에서 누수를 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는지 다시 문간방으로 들어가더니 이제 여기저기를 갖다가 망치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여기저기 뚫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왼편의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더 판회가니까 이 엑셀관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양을 갖다가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자, 이제 이 기술자가 이 지금 여기 그 위에 있는 난방관 밑으로 속에 온수관을 열심히 온수관을 교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모르타르를 갖다가 다 마감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나 모습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조금 사진을 변형을 했습니다. 자, 아래에 제가 두 가지 서류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서류는 배상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 서식입니다. 배상 책임령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적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구비 서류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피해자 사항을 쓰고, 그 다음에 사고 계열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쭉 육하 원칙에 따라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작성을 했던 그런 기술 소견서입니다. 자, 이거는 설비 업체 대표가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리업체가 어디 설비, 성명, 연락처, 그 다음에 일자, 주소 이렇게 했는데 주소는 제가 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이거를 지금 설비 대표가 작성을 해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차 누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